네, 첫 번째 심층 분석은 현대차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단독 보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는데 한 달째 주가는 부진한 현대차. 그런데 얼마 전 8년간 10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사우디에서 초대형 도시건설 프로젝트에 입찰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부 임원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이번 프로젝트 현대차가 도전하는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사업이라면서요? 네, 뭐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현대차가 이르면은 다음 달에 이 사업 수주 제안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ICT 기술과 이 친환경 인프라 기반으로 도시망공 모빌리티를 포함한 교통, 운송 인프라부터 주거 오피스까지 스마트하게 채워지는 그야말로 초거대 도시 설계 프로젝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현대차가 도전장을 내민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현대차가 네옴시티에 어떤 상상력을 불어넣을지는 사실 저도 그 상상조차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가늠해 볼 만한 요소들은 있거든요.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달 중순 미국 프로 미식 축구 축구 이제 챔피언 결승전 슈퍼볼에서 공개된 광고 영상인데요. 이게 지금 로봇 강아지가 지금 뛰어가고 있죠. 로봇 강아지. 예, 굉장히 미국 현지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 이 로봇 개를 이 기아 전기차 EV6 전원 공급 기능인 V2L을 통해서 충전해서 이게 주인과 다시 재회하는 모습. 지금 이제 방금 방전이 됐다가 여기 만났죠. 그러네요. 예. 이제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광고가 한 70개 정도 나갔는데 이 기아 광고가 4위를 했고요. 또 이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이 광고를 통해 가지고 현대차 기아 홈페이지에 방문자가 50만 명 가까이 몰렸고요. 또 브랜드 페이지 트래픽은 무려 921%나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히 떠나보내지 않아도 되는 강아지라니 우리 천만 반려동물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희망을 주는 영상이 아닌가 싶은데 이 자동차 회사가 로봇계로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광고를 한다는 게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네, 원래 해마다 이 슈퍼몰 광고에서는 현대차 광고, 기아를 포함한 현대차 광고가 늘 이렇게 화제가 되고 또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번 광고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대차가 그리는 스마트 시티의 일상을 이 광고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제 드러냈다고 하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올 초 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IT 가전 박람회죠. CES에서 이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이 로봇계와 등장해서 이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통상 이 새로운 기술이나 디자인의 신차가 등장할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이름이 스팟이었죠? 네, 노란색. 이 노란색 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좀 아실 만한 스팟이라는 개인데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좀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런데 이 개를 이제 등장시킨 이유가 현대차가 이제 미래 먹거리에서 로보틱스 산업을 굉장히 주목을 했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 해가지고 사물간 연결 시대가 열릴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올해 CES에서 현대차가 제시한 아젠다는 이동 경험의 영역을 확장한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곧 다가올 이 스마트 시대에는 IoT를 넘어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를 활용한 MOT, 모빌리티 오브 띵스, 사물 모빌리티 시대가 열리고요. 나아가서 메타 모빌리티, 이 가상 공간에 연결되는 메타 모빌리티 시대가 열릴 거라는 비전을 제시한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미래의 일상이 사물 간 연결, 결합에 머물지 않고 로봇을 통해서 이동성까지 확장토록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이제 매일 갖고 다니는 것처럼 미래에는 모두가 이 로봇계를 이제 데리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반려동물의 어떤 로봇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동성을 확장할 메신저 역할을 이 로봇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 자율주행 로보틱스가 탑재된 자동차와 인간이 연결돼서 물리적 공간 이동부터 해가지고 메타버스 플랫폼, 즉 이 가상 공간으로까지 인류의 이동 범위가 확장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CES 당시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Robotics will create a horizontal connection across all of our business areas, and we will create new ecosystems that we call the unlimited mobility of things. 네.
이 모빌리티, IoT, 메타버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선뜻 와닿지가 않았는데 그 연결고리가 인공지능 로봇이었나 보네요. 네. 인간의 이동성을 로봇을 통해서 확장을 한다 이런 개념이군요. 네. 지난달 초에 이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올해 첫 국제 기술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이 국내 기업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현대차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현대차는 미래 먹거리로 이 스마트 시티를 지목하면서 로보틱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단순한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진정한 스마트 시티는 사람 운송과 물건 운송 모두 세심하게 고려돼야 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혁신하기 위한 이 전제가 바로 MOT라는 개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지영조 현대차 사장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These advanced assets will facilitate technology advancements in smart cities and smart manufacturing, enhancing mobility of people and goods. 사실 이 모빌리티라는 게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좀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뭐 도로나 건축이나 모든 면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현대차가 이 개념을 들고 이번에 이제 네옴시티 사업에 뛰어든다는 게 좀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현대차가 사우디 측에 제안할 예정인 스마트 시티 조감도를 저희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예. 앞서 설명드렸던 이 현대차의 스마트 시티 전략이 어떻게 그려질 전망인지 송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도심에는 언제나 이처럼 차량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차도 전체를 땅 밑으로 옮기거나 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같은 상상 말이죠. 그런데 현대차 그룹이 이러한 상상을 점점 현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가 단독 입수한 현대차 그룹의 사우디 스마트시티 조감도입니다. 홍해를 육각형 모양으로 둘러싼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물가와 가까운 곳은 주거지로 구성하고 외곽으로 나갈수록 고층 빌딩을 세우면서 지금의 도시계획과는 정반대로 설계된 점이 특징입니다. 병원과 같은 필수 인프라에 도달하는 시간은 최대 5분, 도시 끝에서 끝까지 이동하는 데는 최대 20분을 넘기지 않는 게 네옴시티의 구상인데 지상 운송수단은 모두 지하화하고 로봇과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인 UAM을 보급해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현대차의 보관입니다. 뭐 이미 4년 전에도 정의선 회장이 선언했다시피 약 30% 정도는 UAM,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몇 년이 있으면은 상용 모델부터 먼저 나오거든요. 또 이 오프로드에 움직일 수 있는 로보빌리티라 그러죠. 로봇 계통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구현을 하면서 미래형 무공해 모빌리티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겠다라는 건데 이런 그림을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같은데 스마트 시티 구성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동수단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열린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단순히 차 판매에 그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미래 사업을 위해 95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는 계획도 내놓으면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위한 발판을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투자 계획은 총 95.5조 원이며 이는 전동화를 비롯하여 수소,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보틱스와 같은 다양한 미래 기술 영역에 대한 R&D 투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히 사우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중동 국가와 연계할 가능성도 높아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발주 규모에서 가장 큰 규모거든요. 이거 네옴시티 프로젝트 하나만 해도 5천억 달러 정도 규모고 이거를 사우디 2030 프로젝트 전체로 확대했을 때는 8,200억 달러 정도인데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수주하더라도 당연히 이게 산업적으로 연관 산업에 대한 파생 효과 그리고 고용에 대한 파생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업들 입장에선 정말 큰 기회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수소 SUV 넥소와 수소버스, 일렉시티 등 친환경차를 잇따라 수출한 만큼 수주 사업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네, 면적이 서울보다 훨씬 큰데 도시 끝에서 끝까지 20분 만에 도달하게 만들겠다. 이렇다고 한다면 확실히 이제 모빌리티 기업들이 좀 도전해 볼 만 하겠는데요. 네, 우리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그 물리적 공간 개념을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이 네옴시티의 영상이 좀 뭐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우디 북서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44배 크기로 홍해를 끼고 이집트와 또 요르단하고의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돈 600조 원이나 투입될 이 미래형 도시인데다가 물류와 관광 측면에서도 입지가 워낙 뛰어난 탓에 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3개국 순방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게 당시 무하마드 빈 살만 이 사우디 왕세자와 사우디 비전 2030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하면서 예. 이 세일즈 외교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데요. 당시 이 수소 에너지를 비롯해서 건설 플랜트 같은 인프라와 원전, 방산, 그리고 또 이 정밀 의료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수주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드는데 만약 현대차의 이 사업 참여 제안이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어떤 경쟁력이 좀 주요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이 최근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이 너도나도 탈석유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 석유에 의존했던 어떤 경제, 이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친환경 또 이 스마트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분위기인데요. 이 네옴시티의 경우 탄소 배출이 없는 최첨단 스마트 시티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도시가 운영되고요. 또 운송수단 역시 이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네옴시티 건설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이 현대차 그룹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전기 수소차 같은 이런 친환경차 제조는 물론이고 건설업과 물류, 철강 이런 계열사를 통해서 이 자체적인 역량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이 로보틱스를 비롯한 도시망공 모빌리티 역량 또한 하루가 다르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현대차가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 혹시 아시는 게 있을까요? 모빌리티 로봇 말고 또 있습니까?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넥소라는 차를 통해서 지금 개념을 등장시켰죠. 이게 수소 분야거든요. 수소요? 네. 이 수소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이제 왕좌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현대차가 현재 공장을 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수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SK와 포스코, 효성과 같은 이런 국내 대기업들과 동맹체를 꾸려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역시 눈여겨볼 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과 스마트 두 가지 측면을 이제 현대차가 모두 어필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라는 건데 확실히 좀 수소 쪽은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현재 이 탄소 중립 정책을 발표한 93개 나라 가운데서 수소 관련된 정책을 내놓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과 유럽, 그다음에 중국 같은 이 39개국입니다. 즉, 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의 인기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트라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수소 수요는 1억 4천만 톤에서 2050년 6억 6천만 톤까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세계 에너지 수요의 22%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래 도시의 어떤 중요한 한 축이 탄소 중립 실현, 즉 이 친환경인 만큼 현대차의 수소 사업 역량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평가가 호의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석유를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부를 가지고 이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그러한 산업, 예를 들면 수소나 친환경 산업을 위주로 각국 정부에서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소 같은 경우에 이제 수소를 개발하는 기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강점이 있다고 평가되고요. UAE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소 자원 자체가 많이 생성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들어보죠. 오늘 임 기자의 분석,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뽑아볼까요? 네, 유튜브 제목은 현대차 사우디의 스마트 바빌론을 짓는다. 이 바빌론이 굉장히 신화 같은 도시잖아요. 예. 다시 제2의 어떤 중동 특수를 기대하면서 바빌론을 다시 실현하는 그런 계기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현대차 제2 중동 특수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부 임원식 기자였습니다.